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금돌입니다. 자, 오늘은요 팀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팀원을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팀원 구하기 영상을 유튜브 영상 중에 올린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인프런에서 마침 2일 전에 되게 좋게 또 인프런이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팀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프런에서 4월 15일에 출시한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하는 공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인프런에 팀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제목, 내용 이런 걸 써가지고 팀원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즈메의 문단속 요석 구하기, 요석 구출 작전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태그는 뭐 프론트엔드를 구한다, 그럼 프론트엔드를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을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 그럼 뭐 리액트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스프링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주제는 뭐 스즈메의 문단속을 기반으로 요석 구출 작전 게임을 웹으로 만드는 것, 프로젝트 목표는 요석을 구할 수 있는, 요석을 구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완탐으로 구현 플러스 1을 시각화하는 앱. 뭐 이게 만들어질까요? 네. 아무튼 굉장히 쓸데없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일정도 뭐 한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쓰시고, 커리큘럼은 뭐 계획 같은 걸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2명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여러분 그냥 프론트엔드 2명, 백엔드 2명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디자이너도 1명 있으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기다가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있죠. 만약에 이게 팀장이다, 당연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팀장이겠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인데 나 이 정도니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메일로 보내달라, 뭐 하루 안에 답변 드리겠다, 또는 뭐 3일 안에 답변을 드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미지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커뮤니티에 팀 프로젝트 보시면은 저 이제 스즈메 이제 문단속 요속 구출 작전 프로젝트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이런 거는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모집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모집 완료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허버 버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모집 완료를 클릭해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 UX죠. 이건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조금은 인프런에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집 완료 버튼을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이 글을 쓴 사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허버 버튼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서가 나온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네,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보여서 얘기를 한 거고, 정말 인프런에서 한 건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팀원 구하기 사이트 4개 추천드린 것 중에서 인프런이 있었는데, 인프런이 그걸 봤나 모르겠는데, 인프런이 그걸 보시고, 원래는 이게 그 스터디에서 제가 팀 프로젝트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있던 글들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약간 좀 디자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핫하니까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이거 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팀 프로젝트가 좋을까? 개인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여러분 팀 프로젝트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팀플은 좀 빡치죠. 진짜 빡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리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가면은 당연히 팀플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맨날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굳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를 안 다니고 취준생이라면은 팀 프로젝트 역량을 갖춰서 회사에 지원하는 게 좋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를 무조건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럼 뭐 스터디로 기술 공부만 하는 게 더 이득이고, 사실은 팀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더 동반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확실히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또는 뭐 내가 슈퍼 개발자다, 그럼 뭐 혼자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점이 뭘까? 바로 솔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끼리는 항상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굉장히 좀 프로젝트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 기술을 써야 하냐 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뭐냐면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70%, 80%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맞추시고, 20%, 30%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이건 여러분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발표, 그 사람의 어떤 커밋, 그 사람의 코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적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리뷰를 뭐 한 달 뒤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 리뷰를 뭐 3일, 이틀, 빠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기술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이 피드백에서 뭐 주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규칙, 계획,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화상회의 툴까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줌으로 할 건지 구글 미팅스로 할 건지 그런 툴까지 정하시고, 협업 툴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지라를 사용할 건지 뭐 슬랙을 사용할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하시고요. 이거를 개발 초기 단계에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도커를 쓰면 도커를 쓴다, 뭐 젠킨스를 쓰면 젠킨스를 쓴다, 뭐 깃허브 액션을 쓰면 깃허브 액션을 쓴다. 그러니까 기술 스택을 정하시고 이런 툴 같은 것도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클립스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인텔리제이도 쓰죠. 둘 다 자바를 편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우리가 린트라고 해가지고 코드 이렇게 들여쓰기나 뭐 이런 포매팅을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인텔리제이만에 설정하는 게 있고 이클립스만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100%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팀원에서 어떤 사람은 인텔리제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클립스를 쓰면은 이게 포매팅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툴 같은 것도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호하는 미팅 요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주 몇 요일은 무조건 미팅을 한다, 매주 몇 요일부터 몇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한다. 이거는 최대한 가족의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라면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라고 픽스를 해놓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과는 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주 뭐뭐. 팀 프로젝트가 몇 개월 정도 가는데 이런 거를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을 하실 때 근데, 그러나, 뭐뭐로 얘기하지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뭐뭐뭐 하다가 근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데 근데 너는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커밋 컨벤션 되게 중요합니다. 뭐 피처 기능에 대한 UI, 레이아웃 기능, 픽스, 버그 수정, 이런 식으로 팀원들 간에 커밋을 할 때 컨벤션 규칙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구글링에 커밋 컨벤션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편하신 대로 참고해가지고 본인의 팀에 맞는 컨벤션을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기한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한 없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뭐뭐까지 뭐뭐뭐를 하겠다. 만약에 뭐뭐까지 뭐뭐를 하는데 이게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프로젝트 일정이 참 100% 되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가지고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를 이렇게 앞순위로 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은 사실은 뭐 잘하는 사람 시켜야죠. 네, 뭐 어떤 사람이 프론트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백엔드를 잘한다. 그런 거 그 사람 이렇게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냥 여러분 뭐 이거 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이거 하실래요? 네,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을 주로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기능이 있어요. 뭐 프론트엔드 2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5개 중에서 뭐 하실래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쉬운 거 막 2개를 골라요. 그러면은 쉬운 거는 이거 1개 하시고요, 어려운 거 하나 하시죠 하고 이제 적절히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팀당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을 잘 하고 있나 라는 게 좀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 기반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좌표에서 몇 킬로미터 반경에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를 쿼리를 날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RDBMS보다는 사실은 NoSQL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몽고DB 같은 경우는 지오인덱스라고 해가지고 2디멘셔널 인덱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스택으로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냐라는 거는 확실히 좀 멘토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인프런에서 제가 이게 인프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인프런에서 뭘 주지도 않고요. 네, 그냥 인프런에서 이게 되게 좀 싸고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프런에 가보시면은 멘토링이 있어요. 멘토링을 보시면은 되게 보시면은 경력 있는 사람들이 멘토링을 굉장히 싸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 1시간 30분에 4만원, 뭐 1시간에 4만원짜리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1시간에 4만원 비싸 보이지만 싼 겁니다. 진짜 싼 거예요. 네. 보시면은 키워드는 코드 리뷰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를 봐줄 수 있는 사람, 프로젝트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멘토링 1시간이니까 뭐 싸죠. 저는 솔직히 멘토링은 1시간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내고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괜찮지 않나? 팀원끼리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하면은 얼마 안 될 텐데. 아무튼 진짜 멘토링을 받은 코드와 멘토링을 안 받은 코드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멘토링은 뭐 숨고 또는 뭐 인프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로직을 구축한 다음에 리팩토링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짜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뭐한 시간 복잡도를 뭐뭐한 디자인 패턴을 고려한 코드 보다는 뭐뭐한 기능과 뭐뭐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기반으로 한 로직부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1, 2, 3이라고 쳐요. 근데 사실은 그 1, 2, 3의 요구사항 말고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팀원들과 논의하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것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로직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팩토링 빠르게 하면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한 코드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팁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팀 프로젝트 좋으니까 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약간 내가 팀장으로서 뭔가 하기엔 좀 약간 좀 샤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스포츠 좋아하는 개발자 실시간으로, 네, 보시면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좋고, 이거는 설명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미지도 있으면 좋을 텐데. 세계 정복하러 가실 백엔드 개발자, 세계 정복하러 가실 백엔드 개발자 한 분이라면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보시면은 AI 프로젝트에서 유튜브 콘텐츠 소재를 찾아주는 AI. 이거는 거의 스타트업 수준인 것 같은데, 오, 근데 이 용어 되게 자세하네요. 그쵸? 네, 뭐 요새는 다 이렇게 하죠. 그쵸? 리액트, 넥스트.js, 타입스크립트, 마케터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좀 자세하면 되게 좋으니까 그냥 아까 저처럼 뭐 스즈메 문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자세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약간 좀 흔해 빠진 프로젝트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플랫폼 프로젝트인데 사실 포트폴리오 플랫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은 그런 프로젝트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사실 뭐 유니크한 거 찾기도 좀 어렵긴 하죠. 약간 적당하게 너무 유니크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 안 좋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괜찮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좋고 반려동물 커뮤니티 와 이것도 거의 스타트업이네요. 야 이런 거 되게 좋죠. 이거는 스타트업 창업 멤버를 구하는 수준인데 좋네요. 네, 아무튼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팀 프로젝트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